안녕하세요. 이번에 책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도 끝자락 중국이랑 맞닿은 접점 지역인 곳인데 기안84가 혼자 갔던 그 곳이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 보고서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러고 찾아봤더니 그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도 이제 우리가 한 번은 봤을 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 책의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정말 조금 문명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서구화가 전혀 되지 않는 자신만의 이제 문명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또 환경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이 바뀌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화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연 사회가 옳고 바른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목이 왜 또 오래된 미래일까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오래된 것과 미래. 뭐라 그러지? 전통 환경에서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요즘 저희 산업화 사회에서 추구하는 미래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다시 우리가 먹거리를 바꿔가고 이런 거랑 상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멋진 신세계 읽었을 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멋진 신세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건 상반된 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래된 미래. 근데 약간 오래된 것이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너무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이제 뭐 요즘 최근 작년에 찍은 영상 보니까 이제 뭐 AI나 알고리즘 얘기도 작가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약간 선망하듯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결국 우리의 전통을 되돌아봐서 그 안에서 또 뭔가 잊고 살았던 거를 찾아야지만 우리에게 미래다운 미래가 오는 게 아닐까, 밝은 미래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목이 되게 멋있다. 오래됐는데 미래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읽고 나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옛것에서 찾아야 된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슷? 비슷?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독서 토론을 총균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균세의 얘기가 결국에는 이게 산업화돼가는 과정이 침략적인 누가 먼저 침략을 시작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발전하고 그게 안 된 나라들은 후진한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굉장히 약간 그렇게 약간. 받아들여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한 나라 맨날 이렇게 살라고? 우린 이미 부자야?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그 책을 읽고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라다크는 이렇게 약간 접근을 했었다면 이 책을 보고서는 그렇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라는 약간 반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급감에 선 나라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게 인구가 엄청 많을 때는 막 경쟁 이렇게 달려갔으면 인구가 적어지면 또 우리가 다음 가야 할 과정이 사실은 이 책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너무 폭증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즘 저출산 문제다 하는데, 좀 이기적 유전자 읽었을 때도 꼭 저출산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나름 이게 정화작용? 뭔가 한번 이제 거르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낳기 싫으면 낳지 마. 그냥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시기별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확 늘면서부터 환경이라던가 또 이제 경쟁 구도라던가 이런 게 또 너무 많은 인구들이 막 경쟁하고 이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줄면은 또 나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요. 그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고갈되고 그거를
아래에 있는 20대 세대들이나 30대 세대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줄으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로 접근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사실은 뭐 네. 그렇게 자연적인 측면으로 봐도 국민연금 되거든요. 받고 이렇게 노년층은 이렇게 많은데 젊은 애들이 없다. 부양할 이게 이제 애들이 나의 없다. 노후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없다고 계속 그러네. 그런데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핵개인 시대 얘기를 하면서도 공동체 얘기를 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라다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저는 그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 3대 이상이 모여서 살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부족함을 모르게 서로의 각자의 그 자리를 탁탁탁 챙겨줘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핵개인 시대에서도 결국에는 작은 그룹이 계속 만들어질 거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끄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그룹이 오래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구나라는. 그러면 우리 그 라다크 문화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라다크 문화에서 나 먼저 모든 이제 그 축제에서 갓난 아이조차도 같이 축제에 참석하는 거. 어른 배제시키지 않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이제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다 보면 뭐 나만의 고립된 생각이 아니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한 번에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뭐 연장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 저는 1차 다부제요. 그거는 좀 맞아. 신박해. 멋진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개발이 들어오면서 작가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아진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차 다부제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1차 다부제 그 시스템. 뭐냐. 일부 다쳐도 있지만 그거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의 경우에는 일부 다처가 가능한데,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인구수를 조정했다는. 그러니까 대단한데 여자 한 명이 남자 여럿의 아이를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또 승려가 돼서 또 그 정신 세계들을 또 그러니까 관리해 결혼을 주게 안 되고. 하면은 그게 승려나 종교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되게 신박했어요. 저도 그게 인구랑 연관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되게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어떤 성적 차별이 없었던 거죠. 맞아. 여자한테 이런 반대로 일부 기회를 주고. 다처되었으면은 인구가 엄청 엄청 올라갔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네.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되게 방법.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어느 정도 한정된 인구가 사용하고 그거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게 이게 또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기준에서 못 살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다들 행복하게 유지를 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여자들이 있고. 그래서 페나큰가 그거는 이제 엄마에서 엄마로 이렇게 딸한테 그 안 결혼할 물려주는 때 거. 물려주는 거. 그게 결국 여성의 그 권위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이 그래도 살만했구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현대화가 되면서 여성의 권위가 낮아진 걸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현대 사회로 돌아올수록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 자체가 이제 노동으로서의 돈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그거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는. 돈의 가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여자들은 노동을 하지만 그 돈을 딱 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가치도 여성의 그 지위도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그 자기 지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저는 그리고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못 지었는데, 그러니까 개발 서구문화 뭐라 그러지? 서구화 되기 전에는
이제 집안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그 마을 사람들끼리 노동을 그냥 주고받고 품앗이를 이렇게 하다가 자본화되면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이 없는데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노동을 쓰니까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분들이, 계층이 나눠지는 이 부분들이 분위기가. 되게 좀 소름 끼쳤어. 근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또 많이 느꼈던 농경을 해도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음. 작물만 더 재배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음.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는 자연을 좀 우리 생활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거나 다른 것, 우리 여가 이런 것들 위해서 좀 사용하는 물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을 존중하고 뭔가 같이 살아가려는 자연과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모든 이 자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 그 자연에게 항상 양해를 구하거나 뭔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내 마음가짐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자연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내가 타고 짐을 싣는 짐승들,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한 짐승들, 내가 고기를 먹은 모든 짐승들, 그들이 빨리 부처가 되기를.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게 내가 사용하면서도 미안함 같은 게 있고, 감사함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와닿았어요.